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산문, 다시 얘기하면 고대 소설이죠. 이생규장전, 금오신화의 작가인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이생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문문학은 현대 소설이건 고대 소설이건 중요한 시험에 전편이 다 나올 수 없죠. 어느 한 토막만 딱 잘라서 지문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체 줄거리를 모르면은 여러분 그 한 부분만 읽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소설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먼저 한번 읽어줄게요. 고전소설 여러분 반드시 모의고사나 수능에 반드시 한 편 나와요. 자, 봅시다. 제가 읽어갑니다. 저 따라오세요. 고려 때 개성에 살던 이생이라는 18살의 수재, 좀 영리한 사람이 서당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선중리에 사는 대귀족의 딸인 취처녀를 보게 되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학원 갔다가 예쁜 여자를 만난 거하고 똑같겠죠. 취처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렌 이생은 시를 적은 종이, 시, 편지겠죠. 연애편지. 종이를 취처녀가 사는 집 담안에 던졌고 취처녀 또한 이에 화답을 했다. 서로 통한 거야. 서로. 날이 어두워지자 이생은 취진사의 집을 찾아 정략 결혼을 맺기로 약속했다. 며칠간 취처녀와 시간을 보낸 이생은 그 이후에도 매일같이 이 취처녀의 집을 드나들었지만 아버지가 이를 알고 크게 꾸짖으며 다른 곳으로 쫓아버렸다. 허락을 안 한 거죠. 취처녀는 이생이 개성을 떠난 지 여러 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심에 상처를 받았죠. 몸져 누웠고 이제 상사병이 걸린 거야. 취처녀의 부모는 딸이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보고서야 병의 원인을 짐작했다. 무슨 병? 상사병. 취처녀의 부모는 이생의 집에 중매를 보내서 자식들을 맺어주자고 청하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죠. 이생의 부모도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결국은 웨딩 마치를 울린 거예요. 딴딴따다 울렸어요. 이생은 높은 벼슬에 올라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신축년이니까 소띠에죠. 축이니까 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알죠 여러분? 홍건적의 난으로 양쪽 집안 가족이 모두 흩어지고 그 와중에 취처녀도 순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그러나 순결을 빼앗기진 않아요. 도적에게 살해당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도적이 살해를 한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온 이생이 죽은 아내를 만나. 죽은 아내를 만나? 이 소설이 바로 그거예요. 그와 그녀와 함께 죽은 부모의 유고를 수습하고 전과 같이 금슬좋게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취처녀는 더 이상 이승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귀신이 되는 얘기야. 더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한 뒤 슬퍼하는 이생을 남겨두고 종족을 감추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런데 너무 금슬이 좋다 보니까 이생 또한 아내를 장례 치른 뒤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서로의 절개를 칭찬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금슬좋게 살았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거야. 근데 나머지 한 분이 아픈 데도 없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 봤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기 옆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젠가 여러분 곁을 먼저 떠날 수 있겠죠.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갈래 보세요. 당연히 한문소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기적 소설이다. 비현실성이다. 여러분 귀신하고 어떻게 만나요? 여기 이거 보세요. 기자. 기할 기자. 고대 소설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전기성. 여러분 홍길동전이 홍길동이가 숙지법을 쓰는 거.
그 다음에 김만중의 구운몽에서 주인공 성진이가 꽃을 쫙 뿌리니까 구슬로 변하는 거,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건 여러분 다 전기성, 전기 소설이다 얘기하는 거야. 주제 볼까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얼마나 서로 그리웠으면 귀신이 되어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겠어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 목숨을 보전하다. 도적의 불이, 이게 홍건적이죠.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것은 뭐야? 전쟁이 끝난 거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고 없었다. 여러분 병화 보세요. 병화, 여러분 병화, 병사병자의 불화자죠. 전쟁을 얘기하면 영어로 WAR, war. 다시 처가에 가보니까 세상에, 여기 보세요. 빨간 거.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릴 뿐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했죠? 따라하세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갔다.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다 그것이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한바탕 꿈.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인생무상. 즉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야. 밤중이 되자 거의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데, 대들보죠. 낭하에서, 낭하, 그냥 복도로 된 어떤 통로. 근데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벅. 여기서 이제 독자들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보니까 사랑하던 최 씨가 거기 있는 거야.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전기적 요소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귀신 봤어요? 귀신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이생은 그녀가 이미, 여기 보세요.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즉 이미 최 씨는 죽었어요. 홍건적은 한때 알고 있었으나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지. 전쟁 후 이생이 돌아오자 죽은 최 씨가 환신되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고대소설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중간 생략되는 거 나옵니다. 이튿날 최 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에 살던 계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고를 거두어 금, 은과 재물을 팔아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 장례 치르는 거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바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문제 나와요. 최 씨와 함께 살았다. 그냥 최 씨하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야. 둘이 있으면.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 돌아왔다. 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인척이나 귀한 손님의 기륭사. 여러분 기륭사가 뭔지 알아요? 길이라는 건 길하다, 좋다는 얘기예요. 흉은 안 좋은 거지. 요즘 말로 바꿀까요? 여러분 애경사를 얘기하면 돼. 애경사. 여러분 애는 뭐예요? 장례식장 가는 거죠. 경은 뭐예요? 결혼식장 가는 거죠. 거기도 가지 않았어. 항상 아내와 함께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금슬 좋게 하며 즐겁게 살았어요. 귀신과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볼까요? 이생과 최 씨가 재산을 다시 찾고 금슬 좋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자, 시간이 경과합니다. 그렇게 몇 해가 훌쩍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이르다 말하다. 여러분 이르다에 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르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르다 말하다가 있고, 이르다 너무 시간이 빠르다가 있고, 이르다가 어디에 도착하다. 영어로 arrive in, reach, 그런 의미가 있죠.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르다가 세 가지 있다고요. 말하다, 어디 너무나 시간이 빠르다,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다. 왜 볼까요? 세 번씩이나 가약을 맺었으나 뭘 세 번 가약을 맺었어요? 여기 보세요. 가약이 뭐야? 이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남, 그리고 서로 언약한 거, 그 다음에 결혼한 거,
그 다음에 전쟁 후에 또 생사를 초월한 가약. 귀신하고 만났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3번. 세상 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소방님, 저는 이제 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인간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귀신이에요. 하고 오열하였다. 이생이 깜짝 놀라버렸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 씨가 말했다. 저승길 가는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천재께서는 이런 그냥 염라대왕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첩과 당군, 첩은 자기를 얘기하고 당군은 이생을 얘기하는 거야.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기에 저를 잠시 이승에 머물게 한 당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살아라.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더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야? 저는 떠나야 됩니다. 서방님,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귀신이에요. 이제 저는 갈 때가 됐어요. 그 얘기야. 이어 한에게 명령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춘 한 곡을, 슬픈 노래죠.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이 술, 이별주. 이때 이생이 이제 시를 한 수 싣는 거야. 도적대 밀려와 온 세상의 싸움터인데 홍건적의 침묵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구슬꽃 흩어지고 원앙도 짝을 이룬다. 여러분 봐봐. 원앙도 뭐라고요? 짝을 이룬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생과 최 씨와의 사별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저기 널린 유골 묻어주는 이 없고 장례 치러준 소리 없다는 얘기죠. 막 사람 막 시체가 막 질비하고 막 뼈들이 막 질비하고. 옛날에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왔었어요. 원빈하고 장동건 나온 영화에. 얼룩진 유언은 하소연할 것도 없다. 유언이라는 유언. 여러분 유언이 뭔지 알아요? 떠도는 영혼. 고당루에 한번 내려온 무산선녀.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참담하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봐요. 깨진 거울.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깨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한자로 파경이라고 해요. 파경. 그랬어요? 그리고 이별했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만났잖아. 아까 귀신하고 다시 만났지 이생이. 근데 다시 갈라진다. 또 이별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야 지금. 마음이 참담하도다. 슬프다. 이제 한번 이별하면, 이제 이별하면 두 세계가, 여러분 두 세계가 뭐야? 이생은 인간 세상에 있는 거고, 여러분 여인은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그래 나오죠. 저승과 이승 사이의 소식조차 막히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승. 그러니까 이제 이생은 이승에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 씨는 저승에 사니까 이게 이제 단절. 딱 끊어졌다는 얘기죠. 서로 통할 수 없죠. 이 죽은 사람하고 우리가 어디 연락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이러면 카톡이 됩니까? 문자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 볼까요? 한마디 부를 때마다 삼킨 눈물이 흘러내려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 노래를 다 끝을 못 맺었다는 얘기야. 이생도 참담함을 심정을 걷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직접 화법이죠. 다음 표 있죠.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에 돌아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나 홀로 남아 목숨을 보존하였소.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모래 없는 사막이다.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널려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등이 장사 지내고 매장하였겠소. 고인의 말,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부분. 고인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또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노노라는 책의 공자님 말씀이에요. 노노. 여러분 공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노노예요. 사서 삼경하면 사서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알아두세요. 뭐라고요? 노노 맹자 대학 중용. 맹자는 맹자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야.
이를 부인이 다한 것은 그렇게 했죠. 부인이 천성이 순수하고 천성 탁월한 성품이 순수 깨끗하다.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독실하고 도탑기 때문에 감격함을 그칠 수 없었으며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부인은 이승에서 좀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나하고 함께 100년 해로 합시다. 그런 거야. 100년 해로 못하지 근데. 그때 최씨가 대답했다.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첩은 이미 여기 보세요. 귀신의 명부에 여러분 명부 최씨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실려있으니 오래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면 명부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난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다만 첩의 유골이 지금 모처에 흩어져 있으니 지금 영혼만 만난 거니까 만약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여기 나오죠. 여기 제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것을 부탁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프겠죠? 난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최씨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췄다. 귀신이 싹 공간이동 없어진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뭐예요? 최씨가 저승으로 떠난 거야. 마지막 결론 볼까요?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도 최씨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충분히 이해가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부부의 절개와 의리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죽음을 초월한 이생의 사랑. 여기다 제가 문제를 하나 놨는데 한번 보세요. 문제. 이 작품의 주인공 이생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가 뭔 걸 찾아라. 영웅적 삶을 살고자 했다. 말도 안 되죠. 1번 답. 그죠? 1번 답이에요. 영웅적 삶을 살고자 하죠. 여기 1 답 여기 내놨죠. 여러분 답은 쉬운데 나머지 보세요. 2번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 했죠. 그 다음 최씨와 100년 해로 못했죠. 100년 해로 하자고 했는데 최씨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100년 해로 못했죠. 그 다음에 이생은 한시를 지을 정도의 교양을 갖추고 있다. 국어 공부를 잘한 거야. 그러니까 국어가 한 1등급 2등급 된 거죠. 그 다음에 벼슬도 구하지 않고 세상 일에 통 관심이 없다. 그렇죠? 하나 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제를 제가 이렇게 냈는데 이 작품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이 작가의 이 작가 김시습의 그 생사관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관이 뭐야? 미우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시 머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끝내는 사라진다. 불교적인 측면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49일 동안 영혼이 이 공중에 떠다닌대요. 그래서 49제라는 걸 지내는 거야. 그러다가 49일 되는 날 새로운 몸을 받아서 윤회가 된다. 윤회,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 출제도 잘 되고 시험을 떠나서 그냥 교양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고전산문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중요한 작품으로 여러분 만날게요. 여러분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